예기 5강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3 해가지고요. 사실적인 읽기에서 내용 전개 순서 파악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 그 내용 전개 순서 문제는요. 요즘에 다른 국어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요독 이제 9급 국어, 7급 국어에서만 고집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죠. 2025년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도요. 나와 있고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독해 전략 한번 보면 1번 맨 처음이나 끝에 배열될 문단이나 문장을 확인한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이나 끝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오는 친구들은요. 보통 뒤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맨 끝에 올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다른 문단에서 언급한 소재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문단이 맨 처음이나 끝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맨 처음에 오는지 아니면 끝에 오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두 번째 화살표 보죠. 전체를 포괄하는 문단이요. 맨 처음에 올 때는요. 문단의 첫머리에 접속 부사나 지시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때는요. 전체에서 언급한 소재 순으로 뒤의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맨 앞에 지시어나 접속 없이 그저 여러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맨 앞에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뒤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A에 대한 얘기, 세 번째 B에 대한 얘기, 네 번째 뭡니까? C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체를 포괄하는 문단이 맨 끝에 나올 때는 어떤가요? 이럴 때는요. 세 번째 화살표 보세요.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 부사가 쓰여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따라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듯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가 맨 마지막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면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맨 마지막에 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요. 그 앞쪽에는 뭡니까? 그죠? 마지막에서 언급한 소재 순으로 앞 내용이 전개가 되게 그래서 먼저 A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C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듯 따라서 하면서 앞에 얘기한 순서대로 A, B, C다 이렇게 정돈해 주겠죠. 물론 내용 정의 순서를 파악하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택지,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A, B, C라고 소개하고 나서 C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자 혼자 쓰는 글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글은 순서 문제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넘기고 우리가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때 그렇게 써볼 수 있죠. 근데 시험에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화살표 한번 보죠. 접속 부사나 지시어로 시작하는 문단이나 문장은 당연히 맨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앞 내용을 전제하고 그저 가리키거나 아니면 접속 부사 써서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당연히 맨 앞에 나올 수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지시어와 접속 부사에 따라 내용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이를테면 그러나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면 역접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면 not A다가 나와 있다면 앞에는 A라고 나와 있어야겠죠. 그게 그러나로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내용의 논리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한다는 이를테면 한편의 글은요. 우리 좋은 글들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 공간적인 순서,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그리고 주지와 예시. 당연히 예라는 것은요. 앞에 핵심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얘기하고 예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관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형 잡는 독해 비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잠깐 한번 보죠. 그죠? 우리 왜 어떤 글들은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글들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용 전개 순서가 잘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요 최소한의 명확한 순서를 잡은 뒤에 선택지에서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찍더라도요 가능성 높은 거 안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찍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려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일한 재질을 다루는 것끼리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활용한다. 우리 잘 정돈된 글은요. 하나의 단락에서 하나의 핵심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 헷갈릴 때 이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가 단락에서 B라는 소재와 C라는 소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 단락에서 A와 B라는 소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에서 나로 이어가야 돼요? 나에서 가로 이어가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나에서 가로 이어가야 되죠. 자, 가볼게요. 일단 가에서 나로 이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에서 나로 가면 이 순서 그대로. 그래서 B, C, A, B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같은 소지 B가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에서 가로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서 가로 A, 그죠? B, 그 다음에 가, B, C 해가지고요. B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까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죠? 일관성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이 트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28쪽 넘어가 가지고요. 대표 기출문제 대기 한번 볼게요. 참 벌써 1강은 벌써 여러분들이 한 200회 조회수가 200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왜 2강과 3강은 그렇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그냥 다른 그 학원에서 보나? 공기트 뭐 하나? 항상 제가 그 감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알 게 뭡니까? 그냥 우리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1강만 보지 마시고요. 2강, 3강, 4강, 5강 다 짧으니까 쭉쭉쭉쭉쭉쭉 봐주세요. 그죠? 어차피 우리 전체 한 20분 내외 24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 말고는 답을 일일이 저기 못 따라드리고 있는데요. 안 읽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저기 의지도 밝히시고 파이팅도 외쳐주시고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제 답이 필요한 질문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 따라 드릴게요. 일일이 그 파이팅 하는 것을 일일이 답 달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배하고 배꼽이 그죠?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자, 일단 요거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고요. 이 문제는요 항상 긍정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선택지 먼저 봅니다. 자, 보니까 뭐하고 뭐가 먼저인가요? 나하고 라. 그죠? 요거 두 개 먼저 비교해 보죠. 그러면 나 봤더니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할 일, 그러면 제일 먼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에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 다음에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자, 로그라인은 장의 목표, 변화, 영웅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담아야 하며 3분 이내에 압축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토리의 목적과 방향이 마련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볼게요. 자, 먼저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라까지 확인하고 가보죠. 자, 시청자가 라.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초에 불과하다. 일단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제작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만 봐도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라가. 그죠? 에이 선생님 답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언제 미리 답 알고 맞춰서 하는 강의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스토리텔링 전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가 먼저 나오면 스토리텔링 전략 한 다음에 갑자기 시청 여부라는 다른 소재로 넘어갔다가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죠. 근데 라가 먼저 나오게 되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스토리텔링 전략 그 다음에 뭐예요? 스토리텔링 전략 해가지고요. 같은 소재를 다루는 것들끼리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적절합니다. 일단 3번과 4번은 둘 다 라나 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 한번 가보죠. 가.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랬으니까 가가 나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된대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대요. 특히 주인공은 자기를 만나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영웅이 된다. 시청자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한 인물로 변화를 거듭할 때 그에게 매료된다. 일단 가는 당연히 나 다음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 위상까지 잡아보죠. 자, 그다음에 결정적인 힌트. 이 같은 지시하는 표현이고요. 인물 창조의 과정 그러면 가에서 이미 뭡니까? 인물 창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라 다음에 나 나오고요. 가 나오고 인물 창조에 대한 얘기 가리키면서 내용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적절합니까? 3번이 적절합니다. 쉽네요. 쉽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죠.
21번 역시 나열 문제고요. 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네요. 뭡니까? 가, 나, 라. 뭐 다 읽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단 가 보니까 프라이버시권은 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다음에 나 보니까 소재가 달라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왜 가가 맨 앞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찍어란 얘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가가 만약에 맨 앞에 나오고 나로 이어지면 프라이버시권 얘기하다가 퍼블리시티권 얘기하다가 다시 프라이버시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쨌든 나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소재, 그죠? 같은 소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다 나로 시작하고 있고요. 조금 가보죠. 다 따라서. 결론. 이 유형의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구제 수단은 역시 프라이버시가 나와 있네요. 프라이버시권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 가보죠. 라. 예를 들어 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성명, 초상, 그 다음에 수상 등을 허락받지 않고 얘니까 앞에 내용에 관한 얘기겠죠.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성명, 초상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그러면 이 예는 뭐가 되는 겁니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보면 이글 같은 경우는 나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어디에 프라이버시권의 기원을 두고 있고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그런 권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 그러면 논리구조상 문제점 다음에 뭡니까?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다해서 일종의 구제수단이라는 해결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 가의 위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같은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끼리 뭉쳐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일반적인 원칙, 규칙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글은 나, 가, 라,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22번, 그죠? 한번 가보죠. 22번. 역시 자연스럽게 배열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가보죠. 일단 얘도 한번 보니까 가, 나, 라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선생님 이거 라로 시작하는 게 두 개니까 혹시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선지 구성이 매번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어봐야지 이상한 통밥을 지면 안 됩니다. 이 국어 선생이 통밥 진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확인해 보죠. 가는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아이고 얘 자체가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나하고 라 한번 비교해 보죠. 라는 보니까요. 나 보니까 상품 주체 혼동 야기는 기준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해서 상품의 혼동. 그래서 상표 사용해서 상품의 혼동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가보죠. 나 아니면 라니까. 자, 상품 주체 혼동 야기와 영업 주체 혼동 야기는 침해 행위자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느끼게 해서 부정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말한다. 보세요. 나에서는 하나인데 라에서는 상품 주체 혼동 야기, 영업 주체 혼동 야기 해가지고요.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자 지시어나 접속 부사 없이 여러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라가 맨 앞에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가 상품 주체 혼동 야기니까 뭡니까? 나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3번, 4번이다. 그죠? 라, 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져서 읽어보지 마시고요. 바로 지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가가 보세요. 예를 든다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관한 예를 드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유사한 상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상표 제품으로 혼동. 그러면 상표와 그 다음에 상표 제품으로 혼동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표와 상품의 혼동에 관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품 주체 혼동 약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미 답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2번 영업 주체 혼동 약이. 그죠?
그래서 다가 이어져야겠죠. 읽어보죠. 영업주체 혼동 야기는 기존에 널리 인식된 상표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시설의 혼동을 느끼게 하는 거래요. 자, 어차피 마 하나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연결되는지 봅시다. 자, 침해 행위자가 국내 널리 인식된 상표의 신발을 개별 수입하여 공식 대리점이 아닌 영업소에서 판매함으로써 상표의 전용권을 지니고 영업을 하는 공식 대리점과 혼동을 하게 하는 것. 그러면 대리점, 영업시설이니까 이 마 같은 경우는 다의 예로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 다음에 마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정답 4번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풀 때 제발 1번 맞춰서 읽어보고 2번 맞춰서 읽어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잡으세요. 23번 가보죠. 역시 적절하게 나열한 거고요. 자, 얘는 가 아니면 나네요. 그죠? 그럼 가 볼게요. 먼저 해가지고요. 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넣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가보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 그 다음에 M의 열을 가했다는 뭐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보니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콰인이라는 사람이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바로 위상 잡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 더 가보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은 앞의 내용 가리키면서 가설, 기존의 지식, 그 다음에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그럼 보세요. 앞에 거 가리키면서 뭡니까?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서 언급한, 그죠? 정리한 순서대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는 기존 지식 요거죠. 그죠? 그다음에 조건 나와 있으니까 가와 나중에 뭐 가설을 먼저 다루고 있는 나가 앞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가보죠. 자, 예를 들어 새로 발견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러면 이 예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는 예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가 되는 거네요. 나 다음에 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거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그죠?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열을 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예측은 정리해 주는 거죠. 그죠?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거고, 그러므로 결론,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죠? 모두 합쳐야 도출되기 때문에, 그죠? 거짓으로 밝혀지면 무엇 때문인지 알기가 힘들다 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모두 합쳐서 도출되기 때문에 거짓일 때 무엇 때문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 다 마순으로 이어지는 게 적절합니다. 물론 다에서 전체 표지 잡고 나와 가의 위상만 잡으면 딱 보이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나가, 그죠? 가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고, 이 예가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나 다음에 라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의 흐름도 한번 잡아 보시고요. 자, 우리 5강에서는 24번까지 볼게요. 24번. 가끔 보면 이제 순서 문제 유독 약하신 분들 계신데요. 일단 저하고 연습하시고 훈련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방법론 많이 들어봤자 그 방법을 실제로 이제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11월 1월에 적기할 때 이런 것들은 예전 979 국어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출로 최저가 기출 문제도 또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이니까요. 자, 24번. 자연스럽게 배열한 거 가보죠. 가, 나,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 보면 따져보죠. 가능성으로서의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현실화하는 이를 관장하는 기관은 마음인데, 마음심이죠. 마음은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이상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 보니까 이 선한 본성은 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나 앞에 선한 본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해요. 근데 가에서는요, 선한 본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나는 맨 앞에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 보니까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뭡니까? 예, 선하다. 그죠?
본성이 선하다. 나하고 연결되는 표지 좀 확인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아직까지 다가 맨 앞에 나오는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라 보면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접속 부사죠. 그래서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심이라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 보면 따라서 그죠? 앞뒤 이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왜 적어도 여기서 최소한 이어져야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뭡니까? 그죠? 뭐가 나와야 되죠? 다가 나오면서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어떻게 된다? 선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성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뭡니까? 요거 이 선한 본성은 어떤 형태? 가능성의 형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서의 본성이라는 건 마음이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 흔들리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이어지죠. 이런 발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타고난 본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 다, 나, 가, 마, 라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걸 안에서 가만히 보면 다, 나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보이죠. 그죠? 다, 나가 붙어 있어야 돼. 물론 여기에도 다, 나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 한번 보죠. 가가 그죠? 가능성으로서의 현실을 관장하는 게 마음인데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발현되지 못한다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1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최소한의 위상 잡는 것뿐만 아니고요. 지시관계,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것들까지 잡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나 가마라 해가지고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5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6강에선 2차 시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